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우리 모두는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잊지 말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국가주의에 경도된 사람, 권력자의 거짓말을 믿거나 믿어야 하는 사람들은 상식과 다르게 기억하고 활용하기까지 할 사건입니다. 세월이 흐른다면 역사의 한 시각으로 굳어질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이래서 국가의 전횡을 막아야만 합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야 후대의 오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생사람으로 간첩 만드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로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옥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문양신 선생님 모시고 간첩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첩의 탄생. 간첩은 굉장히 제목이 은유적인데 간첩은 탄생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잖아요. 일명 창조간첩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가 그거 좋은데 창조간첩. 예, 창조경제를 내세우다 보니까 오호. 경제는 창조적으로 운영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간첩은 굉장히 창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허접하게. 네. 말도 안 되게. 예. 법정의 그 각종 기록들을 다 보시고 녹취록까지 다 들으시고. 네. 건강에 이상이 안 오셨나요? 굉장히 많이 아팠죠. 속이 많이 뒤집어지셨을 것 같은데. 네. 밥도 잘 안 넘어가고요. 네. 잠도 잘 못 자고요. 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죠. 먼저 쓰신 김정일 평전도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감정 소비가 극심했던 걸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게 어찌 보면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 책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봐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구나 뭐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어도 다 참고 하는 거니까요.
특별히 뭐 생색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이제 저자께서는 생색낼 일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 문학이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구상을 하고 스토리를 짜서 등장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네. 사실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팩트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는 자료 싸움이죠. 예. 똑같은 자료를 예. 읽어도 어떤 것을 책에다 쓸 것인가를 예.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예. 자료 싸움인데 결국은 미련하게 음. 모든 거를 다 뒤진다라는 생각으로 달려들어야 그중에서 다른 사람이 발견 못한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 기록을 문서로만 읽어서는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예. 녹취록을 그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요. 예. 예. 들어봤거든요. 예. 거기에서 정말 놀랄만한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제 처음 책을 쓰면서부터 예, 예. 가장 궁금했던 게 유가련은 왜 오빠를 간첩으로 고발했을까? 예. 변호사들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친동생이 예. 오빠를 간첩으로 고발할 수 있느냐. 음. 사실 본인의 죄를 자백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그 국정원의 창조적인 수사 기법이 아하. 동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고 예. 협박하고 독방에도 한동안 가다 놨다 그러던데요. 계속 독방에 있었습니다. 계속요? 예, 그럼요. 그리고 그 CCTV가 설치된 예, 독방 예. 거기 있으면서 계속 감시받았고요. 가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진술 조서 쓰는 일이었는데 예. 하루에 뭐 수십 장씩 쓰게 하니까 나중엔 조서라는 말만 들어도 예. 벌벌 떨었어요. 가려가. 그래서 이제 그 진술 조서 쓰는 방법도 굉장히 교묘한데 예. 그 놀라운 그 수사 기법을 가진 예. 국정원 수사관이 앉아서 예.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예. 예사 질문이 아니고요. 예. 그 자백해야 될 그 내용, 범죄 예, 내용을 예, 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빠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 이렇게 했지. 북한에 들어왔지. 너한테 그 탈북자 명단 파일 넘겼지. 일종의 세뇌 비슷하게 계속. 그렇죠. 예. 가려는 그걸 들고 두만강을 도강해서 예. 북한에 가서 예. 보위부장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문답 형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요. 예, 예. 나중에 그 질문이 예. 가려가 쓴 진술이 되는 겁니다. 답이 되는 겁니다. 마치 자기 계속 그렇게 듣다 보면 자기 생각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예.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고요. 예. 내가 이 얘기를 했나? 언제 했나? 그 얘기 뒤에 또 무슨 얘기를 했나? 이것 때문에 예. 막 그걸 나중에 또 다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가려는. 예. 그 자기가 거짓 자백을 했다는 걸 밝히고 나서는 예. 그거를 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려는 어떻게 보면 2번 고문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가려한테서 그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난 뒤에 예. 아무래도 이게 오빠를 직접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접촉을 하게 되면 예. 뒤집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뭘 했냐면 증거보존 재판이라는 걸 합니다. 증거보존 재판은 그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거나 예. 증인이 그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거나 뭐 이런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네. 여러 가지 사유가 인정될 때 예. 미리 이제 그 증거를 보존해 놓는 과정을 그 얘기하는 건데 증거보존 재판이라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 증거보존 재판에서 가려가 그 국정원과 검찰에서 시킨 대로 오빠의 여러 가지 간첩 행위를 예, 자백을 예. 하게 되는데 예.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오빠를 간첩이라고 고발을 한다는 그 내용 자체가 계속 사실 자살 기도할 정도로 괴로워했거든요. 그렇겠죠. 진짜 간첩도 아닌데. 예. 그런데 그걸 더군다나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가려가 내내 그 녹취록을 제가 들어보면서 너무 예. 가슴 아팠던 게 내내 옵니다. 울면서 합니다. 그 검사가 가려 씨가 이거를 다 사실대로 말하게 된 거는
오빠도 이제 자기 죄를 예. 반성하고 보위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한 것이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 흐느껴 울면서 네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변호사들이 그 반대 신문할 때 예. 이제 가려가 거짓 증언하고 있다는 걸 계속 파고드니까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려는 중간에 조그만 소리로 물어볼 때 거짓말이라고 속삭입니다. 어허. 자기 혼자. 그게 녹음이 다 됐나 보네. 예, 아무도 못 들었대요. 어. 유우성 씨도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들도. 어. 그러니까 너무 조그맣게 말했기 때문에 못 들었는데 예.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예. 그걸 볼륨을 키워서 예. 이어폰을 끼고 들어보니까 조그맣게 거짓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면서. 아유. 그걸 듣고서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한테. 예. 오빠는 거기서 이제 또 검사가 유우성이 보는 앞에서는 네. 증언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영상 증언실이라는 데다 격리시켜서 따로 증언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에 있고 검사랑 변호사는 이렇게 이제 녹음 부스처럼 생긴 방에 유가려는 혼자 앉아가지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들려오면 저쪽에서 이제 검사나 변호사들이 질문을 하면 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따로 격리돼가지고 대답을 하면서 가려가 울면서 거짓말 이렇게 혼잣말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물어봤어요. 우성이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쪽에 법정에서 그 영상 증언실에 가려가 하는 증언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못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게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책을 읽은 분들이 분통 터져서 못 읽겠다 하더라고요. 정말 속이 뒤집어질 일이죠. 내가 이런 경우를 안 당한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가려가 25살이었거든요. 25살짜리 처녀를 6개월 동안 합심센터라는 데다가 가둬놓고서 독방에다가 그 조사실로 끌어내서 계속 오빠가 간첩 행위했다라는 거를 증언을 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 공황장애로 치료받고 지금도 중국에 돌아가서 계속 치료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에 있나요? 예. 이제 말하자면 추방됐죠. 그렇게 중국으로 갔는데 지금 연변에 있는데 우성이하고 전화통화하는 거를 들어보면 지금도 계속 심리 상담 받고 병원에 다니면서 정신과 치료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으면 신변이 좀 더 이렇게 불안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거기가요? 왜요? 가려는 물론 굉장히 그 남한에 오고 싶어 했고요. 가려가 그 특히 그 한류 스타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직 어린 참. 그렇죠. 노래를 잘하고요. 이 친구가 이제 좀 이 연예계에 관심이 많아서 백지영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우리나라의 배우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 했다는데 지금은 한국에 오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가고 싶지 않다. 너무 무서운 거죠. 악몽이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래서 이제 오고 싶지 않다 그러고 그 증거보전 재판 때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검사가 이시원 검사가 지금 이대로 돌려보내면 그쪽에서 북한 보위부한테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 조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하지만 얘들은 보위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억지 소리고요. 가려는 그 연변에 가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영화로 만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인권 문제죠. 뭐 국정원이다 뭐다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이런 걸 다 제껴놓고 정치적 시각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인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일종의 국가폭력이기도 하고 국정원이라는 단체에서 그들이 벌린 폭력이잖아요. 사람을 뭐 거의
그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정신을 짓밟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네. 유우성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고 네. 계속 우울증 치료받고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더욱 기가 막힌 거는 탈북자 단체에서 예. 유우성을 계속 협박하고요. 죽여버리겠다고. 왜요? 네? 왜요? 순순히 간첩죄를 쓰고 가서 살지 않고 그렇게 아득바득 간첩이 아니라고 밝혀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아닌데 간첩이 아닌데 왜 간첩죄를 씁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굉장히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저는 참 슬펐고요. 또 검찰의 그 보복 기소권 남용. 그러니까 뭐 그 여권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성이를 계속 압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지난번에 그 추방 명령까지 내었대요. 나가라고. 10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에서 나가라고. 근데 유우성은 지금도 멀쩡하게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거든요. 그리고 그 우성이는 중국 국적도 없어요. 중국에서는 일단 국적을 다른 나라 국적으로 바꾼 사람은 절대로 다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여자가 그 외국인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잖아요. 그래갖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중국에서 안 받아준대요. 그것도 특이하네요. 예, 중국은 자기네 국적을 하도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한 번 버렸으면 한 번 버린 사람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멋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유우성 보고 순전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나가라고 추방 명령서, 출국 명령서를 발부를 하질 않나. 그걸 발부한 이유는 우성이 말로는 이번 그 국정원 그 수사관들에 대한 재판 있잖아요. 그 재판이 이제 오늘 그 선고 1심 선고 공판한 그 재판 과정에서 우성이는 당연히 자기가 피해자 진술을 나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주질 않고 그러니까 출석을 시키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우성이가 변호사들하고 같이 가서 나는 피해자 진술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재판 과정에서 우성이를 안 부르고 있다가 안 부를 수는 없는 거래요. 피해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기가 당한 거를 증언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불러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안 부르고 있으면서 그 출국 명령서를 발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피해자 진술을 본인이 그 포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명령서는 어디서 발부가 되는 외무부에서요. 건가요? 외무부에서. 네. 그러면 외무부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대한민국 국민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면 되나 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나 봅니다. 저도 여지껏 몰랐는데. 그리고 더 우스운 거는 그 여권법을 위반했다 해서 우성이의 대한민국 여권은 또 검찰에서 지금 압류하고 있거든요. 여권은 압류하고 출국하라고 그러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밀항하라는 건가?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언론사 허위보도 그 사건에서는 패소했거든요. 1심에서 유우성이. 그거는 의도적인 허위보도였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그 패소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첩이 됐다가 그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2심에서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미안해 하기는커녕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심리적 압박을 주고 그리고 탈북자 단체에 그런 거를 시켜서 우성이네 아파트까지 찾아가서 막 시위를 하질 않나. 쟤 나가라 내쫓아라 저놈은 진짜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나. 협박 전화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우성이를 계속 괴롭히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적반하장이라는 게 사회의 트렌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염치가 없는. 그렇죠. 너무 파렴치한 거예요. 정말 도대체 염치가 없는. 제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싸가지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제가 미안해요 볼 때마다 우성이한테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성이가 부끄럽잖아요. 예, 예. 그 책의 맨 뒷부분에 썼지만 예. 우성이가 그 2심 최후 진술 때 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아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성이가 부러워할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부끄럽고요. 얘들이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 한국 국적을 취득해주겠다라는 그런 미끼로 탈북자들을 회유를 많이 하거든요.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에서 그렇게 회유를 하는데 나는 내 국적 좀 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좀 파실 때 있으면 제 것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제 것도 좀. 저기 말 안 듣고 망나니같이 예. 굴면 아버지가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러잖아요. 예. 저는 제가 제 국적을 파고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괴롭힐 수 있을까? 예, 이해할 수 없고 요 근래 또 이제 그 뭐 이렇게 메신저 그 카모시라고 하는 그 메신저에서 텔모로 이렇게 많이들 갈아타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업무를 카로 보기 때문에 예. 카도 쓰고 텔도 씁니다. 네. 근데 이제 텔로 갔더니 사방에서 이제 뭐 망명을 축하한다고 막 오고 뭐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망명은 무슨 망명이냐. 내가 뭔 죄가 있어서 망명이냐. 망명 아니고 그따위 건 더러워서 버리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석 시인의 표현을 빌려서 그따위 건 더러워서 버리는 거다. 근데 예.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침몰해가는 대한민국 호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러면 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요즘 정말. 인질입니다. 인질. 예, 답답하기만 하죠. 예, 세금 내는 기계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판기가 된 것 같아요. 정부에 와서 쿡 찔르면 이렇게 몇만 원씩 토해내는 담배값도 올린다는데 간접세 올리는 것들은 정말 치사한 인간들입니다. 예. 예. 코 묻은 돈 뜯어가지고 다 메꾸겠다는 건데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왜 조용한지. 근데 이제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조용한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자면 예. 우리 같이 상식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촛불 집회 할 때 모이는 사람들이 왜 있잖아요. 많이 오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을 한데 결집시켜서 뭔가 예. 조직된 힘으로 만들어서 예. 실제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실질적인 일, 예. 현실적인 일을 도모할 그런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세월호 집회도 제가 꾸준히 나가기도 하고 가서 신앙송 한 날도 있고 뭐 여러 제 나름대로는 참여를 하고는 있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폭력주의자고 무슨 그래서 당장 뭐 세상을 뒤집자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안타까워요. 근데 국민대책회의는 대책이 없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그건 조금.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대책이라는 게 우리가 예. 소위 얘기하는 대책이라는 게 지금 나오지 않는 게 누군가 다수의 예. 이런 것을 이끌 사람들 이런 것이 지금 나와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은 사실은 뭘 해낸 적이 없어요. 냉정히 얘기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뭘 해낸 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옛날 건 다 제껴놓더라도 근대사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해낸 게 없어요. 단적으로 이건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프랑스나 이런 데와 달리 왕을 죽인 경험이 없어요. 뭔가를 해낸 이룬 게 없어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옆집에서 누가 이렇게 뭐 하고 이게 많지 우리 스스로 해낸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구심점도 없고 어떤 경험도 없고 한 번만 우리가 세상을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한번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4.19가 뒤집은 건가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때 제대로 뒤집어진 거라면 그게 우리가 최초로 왕을 죽인 경험이었다면 지금 그 이후의 정부들이 과연 이럴까요? 근데 예. 역사에 대해서 예.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결과를 놓고 예. 우린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비관론이고요. 속상해요.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학혁명이나 예. 4.19나 예. 6월 항쟁이나 예. 광주항쟁이나 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했고요. 하기는 했죠. 예, 하고 그나마 그걸 했기 때문에 이만큼은 지금 우리가 네. 이렇게 살고 있는 네. 거는 맞고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예, 그렇죠. 예. 그건 사실이고 예. 우성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너한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심한 짓을 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도 좋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제정신이냐 그랬더니 예. 우성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에서 이런 일 당했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이니까 민변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저한테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욕하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보루, 인간다움, 세월호 이후에 인간과 짐승으로 이렇게 반으로 갈라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간다움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그 김재규 평전 쓸 때 함세웅 신부님께 그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맨날 지는데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카톨릭 사제니까 원래 그랬다. 예수님도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고, 우리 모든 그 백성들, 모든 민중들 중에서 그 공정, 정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천천히 바뀐단 말이죠. 너무 천천히. 근데 유사 이래로 천천히고 뭐고 사실은 인간은 바뀐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씨, 보태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마지막 위안으로 싸우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함세웅 신부님의 말씀을 저는 참 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를 포기할 때 그거는 곧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포기 안 하겠습니다. 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할 생긴 걸 보세요. 제가 포기하게 생겼나.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자, 문혁인 선생님 간첩의 탄생 이전에 우리 그 김재규 평전도 쓰셨고 굉장히 그 고된 작업을 이어가고 계신데 앞으로 좋은 책도 많이 쓰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가가 내게 무엇을 해주는가? 어렵다고요? 요즘 들어서는 한숨만 나오는 질문입니다. 부자들만 챙기고 서민들에게선 세금이나 뜯어갑니다. 교활하게도 간접세만 올리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도 뭐 부자들한테 문제 있겠습니까? 서민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요? 고양이가 쥐 생각합니까? 아니면 닭이 사람 생각해 주는 겁니까?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미 국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국가란 재난 상황에서나 비로소 존재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력으로 생명을 구해내는 모습에서 우리는 안도감을 가집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모든 기능을 상실한 국가입니다. 버렸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간첩 조작이라뇨.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국정원이 취직하기 꽤 힘든 곳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힘들게 들어가서 이런 짓이나 합니까? 도대체 누가 시킵니까? 이러려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활동비 축 내고 돌아다닙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국정원을 기대합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진짜 국정원을 기다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함하지 않는 방송, 조작하지 않는 방송,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